10번째 파일을 열어서 원단의 색을 변경하는 방법을 연습하겠습니다. 이 오른쪽 2D 창에서 패턴을 이렇게 선택하면 그 왼쪽의 3D 창을 보면 이렇게 기즈모가 생기죠. 선택된 패턴에는 이러한 기즈모가 생기게 되는데 이 물체 창에서는 조금 확대를 해서 볼게요. 자, 이쪽에 물체 창을 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선택된 그 패턴이에요. 여기 체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왼쪽에 보면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선택한 패턴은 이 체크대에 표시가 되어 있는 패턴이 아니고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선택된 패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 표시를 하면, 자, 이렇게 체크 표시를 했죠. 그러면 그 아래쪽에 속성 창이 뜨는데 그 아래쪽을 확대해 보죠. 이렇게 체크된 부분에 대한 속성 창이 뜨는데 거기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라는 곳에 보면 색상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서 색상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클로 프로그램에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클로 프로그램 라이브러리 창을 보면 예제 파일 12개 준 거가 보이죠. 그 중에서 10번째, 자,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겠습니다. 자, 파일이 열리면 라이브러리 창은 닫겠습니다. 그리고 3D 창을 조금 축소를 해 놓죠. 자, 이렇게 축소를 해 놓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2D 창에서 패턴을 선택을 이렇게 하면 기즈모가 보이게 되죠. 자, 이 기즈모가 보이는 그러한 그 패턴은 이 물체 창에서 지금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자, 여기 체크되어 있는 부분은 맨 위쪽 거지만 파란색으로 보이는 패턴이 이 아래쪽에 있죠. 이것을 선택을 합니다. 클릭. 그러면 그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에 체크 표시가 되면서 그 아래쪽에 속성 창을 보겠습니다. 자, 위에 거는 조금 이렇게 인포메이션 부분은 체크하면은 닫히죠. 그러면 이 재질의 아래쪽에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라는 게 보이죠. 거기서 색상이 나오는데 이 색상을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면 이렇게 팔레트가 뜨고 여기서 색을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 스포이드로 똑같은 색을 여기서 보이는 스포이드로 클릭을 해서 색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색이 선택이 됐으면 확인하고 빠져나오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그 패턴마다 색을 바꾸는 거예요. 다시 다른 부분을 해보면 여기 연두색 부분 해볼까요? 자, 이게 뒷판이고 앞판에서는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를 선택하면 이 물체창에서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클릭해서 선택하고, 그리고 속성 창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의 색상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스포이드로 색을 선택하는 거죠. 자, 스포이드로 색을 선택하고 확인.
자, 이런 식으로 그 패턴마다 돌아가면서 이 왼쪽에 3D 창에 보이는 이 작업 지시서대로 색을 바꿔주는 작업입니다. 자, 선택된 패턴은 파란색으로 보인다고 그랬죠. 체크되어 있는 부분은 아까 내가 했던 거고,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선택된 패턴이니까 그 패턴을 클릭해주고, 그리고 그 속성 창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의 색상을 클릭해 줍니다. 여기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을 클릭. 그 다음에 스포이드로 그 선택된 여기가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죠. 그 부분을 클릭. 그래서 확인. 자, 이런 식으로 그 패턴마다 색을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패턴의 색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패턴마다 선택을 해서 그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선택하고, 속성 창에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의 색상을 선택해서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색을 선택해 줍니다. 지금 선택된 게 여기 안 된 부분이니까 파란색 클릭. 자, 그런 다음에 확인. 그리고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이 여기죠. 자, 선택한 부분은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데가 아니고 파랗게 색깔이 변해 있는, 글자색이 파랗게 변해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클릭. 그리고 속성 창에서 색상, 여기 아무것도 없는 색을 클릭해서 지금 이 부분이 선택되어 있죠.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같은 부분을 이 작업 사양서에 있는 색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똑같이 변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됐는데 3D 창에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이렇게 보면, 자, 뒷판까지 다 그 색상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번째와 12번째 파일로 입자 간격을 바꾸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3D 창에서 그 왼쪽 그 아바타와 오른쪽 아바타가 조금 다르게 보이죠. 자세히 보면 입자 간격이 다른 것인데, 입자 간격이 이렇게 클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했을 때 직물이 뻣뻣한 느낌이 나고, 입자 간격이 오른쪽 아바타처럼 입자 간격이 적으면 드레이프성이 좋아집니다. 반면에 시뮬레이션 할 때 그 입자 간격이 좁은 것은, 적은 것은 그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할 때 우리가 봉제를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한 다음에 시뮬레이션 할 때는 그대로 이렇게 입자 간격이 크게 해놓고 작업을 하다가 나중에 다 거의 작업이 끝났을 때 입자 간격을 바꿔주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물체 창을 보면 선택된 패턴에 체크가 되어 있고, 이 오른쪽에 물체 창을 보면 이 선택된 패턴에 체크가 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 속성 창 안에 시뮬레이션 속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아래쪽에 입자 간격이 있어요. 입자 간격을 조절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그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그 입자 간격이 클 경우에는 조금 빠른 속도로 시뮬레이션이 되고, 입자 간격이 촘촘할 경우에는
느리게 시뮬레이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1번째 파일을 열고 입자 간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라이브러리 창은 닫도록 합니다. 자, 지금 아바타에 그 좌우 아바타에 플레어 스커트가 착의되어 있는데 여기 세로 아이콘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이는 세로 아이콘에서 위에서 5번째를 보면 메쉬에 관한 그 아이콘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메쉬 형태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해 봅니다. 자, 메쉬를 클릭하면 그 지금 보이는 것처럼 스커트가 이렇게 메쉬 형태로 나타났죠.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 왼쪽 아바타가 입은 스커트의 메쉬의 형태고 오른쪽 아바타가 입은 스커트의 메쉬 형태입니다. 점점 확대를 하면 여기도 메쉬가 있는 게 보이는데 굉장히 촘촘한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 메쉬를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여러분이 필로 축소 확대 되죠. 그리고 화면을 움직일 때는 필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되고요. 자, 두 개가 다 보이게 해놓고 지금 확대해 봤을 때 왼쪽 그 플레어 스커트는 메쉬가 굉장히 큰 입자 간격이 큰 것을 볼 수 있고 오른쪽은 입자 간격이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입자 간격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지금 이 스커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기즈모가 생기잖아요. 3D 창에서 이 상태에서 속성 창에 보면 조금 확대를 해서 보죠. 기즈모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속성 창을 클릭해 보면 속성 창을 보면 그 안에 지금 인포메이션 이렇게 닫고 선택선분도 닫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속성이 있죠. 그 아래쪽에 입자 간격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우리가 왼쪽 그 입자 간격이 큰 거를 선택했는데 보니까 입자 간격이 100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 플레어 스커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른쪽 플레어 스커트를 클릭해서 3D 창에서 기즈모가 나타난 것을 확인하고 속성 창을 보면 그 시뮬레이션 속성 아래쪽에 입자 간격이 이것은 5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왼쪽 플레어 스커트는 입자 간격이 100이었고 여기 입자 간격이 보이죠. 오른쪽 플레어 스커트는 입자 간격이 5 그렇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지금 자 이렇게 스커트의 차이가 우리가 메쉬로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이 시뮬레이션 속성 창이 안 보일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자 이렇게 선택이 해지됐을 경우에는 안 보이고 2D 창에서 그 패턴을 선택했을 경우에도 이 속성 창에 아무것도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자, 2D 창에서 선택이 돼 있을 경우에도 그 시뮬레이션 그 화면이 보이지가 않는데 속성 창에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3D 창에서 선택을 해서
이 기즈모가 보이는 상태가 돼야지 이 속성창에 시뮬레이션 속성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입자 간격이 어떻게 돼 있는가에 따라서 100인 경우와 5로 돼 있는 경우가 확실히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 그냥 확대 안 해도 이렇게 메쉬가 보이고, 이 오른쪽 아바타의 경우는 확대를 아주 많이 해야만 메쉬가 보이는 것을, 마우스 휠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많이 확대했을 경우 입자 간격이 5기 때문에 많이 확대를 해야만 그 메쉬가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입자 간격이 5일 경우와 입자 간격이 100일 경우 실제 1000이었을 때는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위에서 5번째 세로 아이콘, 자, 메쉬에서 1000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메쉬 상태가 아니고 1000인 상태인데, 지금 오른쪽 아바타는 그 입자 간격이 5였죠. 그리고 왼쪽 아바타는 100이었는데 입자 간격이 클 경우에 이렇게 굉장히 거칠게 드레이프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자 간격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작업을 할 때는 입자 간격이 커야지 시뮬레이션 했을 때 빠른 속도로 되거든요. 만약에 입자 간격을 5로 해놓고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입자 간격을 바꿔서 시뮬레이션을 해주면 이렇게 100으로 돼 있는 게 5로 바꿨을 경우 이렇게 실제 1000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끝 단계에서 입자 간격을 바꿔서 마지막에 시뮬레이션을 다시 한번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확실히 거친 상태고, 여기는 조금 더 입자 간격이 곱기 때문에 드레이프가 잘 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라이브러리 창을 열고 12번째 파일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합니다. 프로젝트 열기에서 열기 유형은 열기고 오브젝트는 의상만 체크되어 있는데 확인합니다. 이 세로 아이콘 위에서 5번째 메쉬에서 메쉬로 바꿔줍니다. 자, 라이브러리 창은 닫고 패턴을 선택하면 여기가 보이죠. 왼쪽 3D 창에도 어떤 것인지 확인이 되는데, 지금 이 패턴 창에 있는 숫자, 패턴마다 숫자가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선택한 것은 100. 그러면 그 입자 간격을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바꿔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하는 이게 파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패턴을 선택해서 입자 간격이 지금 여기 확대해 보면 지금 입자 간격이 50으로 되어 있죠. 내가 선택한 게 이것을 100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선택한 여기에 조금 보이는데 100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그 패턴에 써 있는 숫자대로 100으로 바꿔줍니다. 100 엔터. 자, 그러면 자, 이쪽 3D 창에서 보면 메쉬가 이렇게 크게 큰 상태, 넓은 상태로 보이죠. 자, 이거를 다 이제 여기 있는 패턴을 선택해서 거기에 써 있는 숫자대로 바꾸는 건데, 그 100으로 써 있는 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지금 보면. 그러면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바꿔도 돼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100이라고 써 있는 패턴들을 전부 선택해서 한꺼번에 바꿔줘도 됩니다. 이렇게 100으로 써 있는 패턴을 전부 선택한 다음에 입자 간격을 100으로 바꿔주는 거죠. 100 엔터. 자, 그러면 이 3D 창에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바뀐 것을 이 주위에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다시 2D 창에서 선택하는데 우리가 잘 안 보이는 경우에는 좀 확대 축소를 해서 50인 것을 먼저 선택할까요? 50 패턴 Shift 키 누르고 누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있고 움직이면서 하려면 Fill을 누른 상태에서 50이라고 써 있는 패턴을 쭉 있나 없나 여기 있네요. 아래쪽에 선택 다 한꺼번에 Shift 키를 누르고 누적 선택해서 더 이상 없나 확인해 보고 다 선택이 됐으면 입자 간격을 여기 시뮬레이션 속성 아래에 있는 입자 간격을 50 이거는 똑같네요. 그죠? 원래 50대 있는 상태 그대로고 이제는 25를 선택해 볼까요? 25 Shift 키 누르고 25라고 쓰여 있는 패턴을 다 한꺼번에 선택을 해 줍니다. 여기도 있고 움직이면서 25라고 적혀 있는 패턴을 한꺼번에 선택합니다. 또 혹시 없나 확대해서 한번 보죠. 여기도 있네요. (25라고) 써 있는 것이 다 선택이 됐으면 이제 입자 간격을 25로 바꿔줍니다. 25 엔터. 바뀔 때마다 이렇게 무늬가 잘 드러나죠. 이제는 확대해서 5가 있네요. 5 선택하고 움직여 보면서 자, 여기 조그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누적 선택을 하는 거죠. 5로 되어 있는 게 두 개 됐으면 시뮬레이션 속성의 입자 간격을 5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 한 게 10. 자, 10 되는 것을 Shift 키 누르고 누적 선택이에요. 자, 여기도 있고 됐으면 시뮬레이션 속성의 입자 간격을 10으로 바꿉니다. 엔터. 자, 우리가 또 안 한 게 뭐가 있을까요? 30 안 했죠. 30 선택하고 자, 여기도 Shift 누르면서 선택을 하면 누적 선택이 되죠. 자, 다 됐으면 입자 간격이 패턴에 써 있는 숫자대로 입자 간격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무늬가 잘 보이게 됐죠. 이거는 이제 입자 간격 바꾸는 것을 연습한 것입니다.